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최근에 댓글을 통해서 공매도 문제를 좀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매도 문제 포함해서 이른바 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한번 살펴보고 대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 서재영의 투자교실 서재영 대표, 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 오늘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요새 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참 이 CFD라고 그러죠. 이 차액 결제 거래. 이게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CFD 사태부터 좀 살펴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8개 종목이 그야말로 그냥 초토화가 됐는데 이게 이번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예. 비춰서 이게 어떤 일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CFD라는 영업이 제법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국내 제일 먼저 한 데는 지휘증권이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매매를 대행해 주는 데였죠. 그럼 고객이 주문을 내면 그 주문이 해당 증권사에 그 중개하는 증권사로 올라가고, 예. 그 올라간 거를 다시 그쪽을 외국계 증권사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연말에 대주주 지위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계정에는 없는 거니까. CFD가 Context for Difference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액만을 먹는 계약을 한 거니까 예. 내가 바이를 하든 롱을 하든 간에 그 손익의 기결만 나한테 오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걸로 공매도도 할 수가 있고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가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사기 위해서 10,000원을 넣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각 증권사마다 그 계약하기에 나름이겠지만 최대 2.5배 거기까지 다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금융 지식 이해도는 여전히 예전에 머물러 있는데 불구하고 예. 이게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특히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은 대주주 지위를 안 갖게 되니까. 예. 그럼 이게 이제 거액 자산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식 현물을 들고 있으면 연말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로 인정하는 양도세 요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아주 좋은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도 많이 완화를 해서 이걸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 거래 규모도 예전 비해서 많이 커져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 불러온 사단인 거죠. 그게 또 그 어떤 시세를 조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시세 조종이라 그럴지 나 좋아서 죽으라고 샀다 그럴지 그거는 이제 예. 그건 논의의 문제이고, 어쨌든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개인이 산 건데 불구하고 SG증권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계 증권사잖아요. 예. 그 소시에테 제네랄라고 그 프랑스계 예. 프랑스계 증권사가 매매하는 걸로 보여지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러나요? 우리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집계할 때도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인 것처럼 잡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게 이용하기에 그러니까 그 주주를 숨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게 결국 이 사건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보다 더 깊은 거를 파헤치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 사업소득 이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투자 관련해서는 거기에 보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유명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뭐 평생을 사업하신 분도 있고 의사분들도 많이 있고 다 대학 나오시고 정말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라는 분들조차도 거기에 혹해서 이렇게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2020년 그 발표된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가봉공화국 바로 밑에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예, 예. 제가 기사 검색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출발점은 우리의 금융 공교육이 없었음과 거기에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식 수준은 낮은데 불구하고 개인별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지금 쌓아가지고 있고 예. 거기에 기인해서 누군가가 꼬시면 홀라당 넘어가서 이런 참극을 빚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진짜 금할 길이 없고 그 피해자분들께 정말 참 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는데 4,000원만 있으면 된다든가. 네. 또 이게 뭐 자금의 출처가 어디든 충분히 외국계 이 증권회사를 통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국인 자금으로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네. 위장까지도 가능한. 네. 그래서 이제 쭉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주식이 참 좋은 주식이구나 하고 막판에 이제 개별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나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중에 공매도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실력 차이가 가장 기울어져 있거든요.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랑 동네 조기 축구회랑 같이 싸움을 같은 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면 판판이 질 게 빤한데 공매도를 무한정 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동네 축구단에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8종목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 회사들이 다 위는 닫혀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가령 뭐 하림지주도 뭐 자산주고 유가증권 관련된 그다음 뭐 다우기술도 그러하고 삼천리 그다음 대성올리드 이건 도시가스 회사니까 업의 포텐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그게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하면 일반 투자가들은 안 사도 되는 거였는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공교육이 없던 나라라 보니까 그냥 쭉 올라가면 다들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투자 그 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치셔서 참 안타까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이사님, 예. 이번 사태 보면은 사실은 리딩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참 한몫을 했어요. 예.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공부 안 하고 돈 벌겠다는 생각 이거 좀 버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생각 안 버리면 또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것도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그냥 뭐 기동량으로 대충 듣고 아까 뭐 리딩만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보를 통해 갖고 대충 들어가지고 투자해서 수익 내고 뭐 이런 형태로 좀 일확천금이나 이제 요행을 자꾸 바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자꾸 투자 문화가 잘못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마음부터 좀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표님은 그분들 좀 불쌍하다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다 자기 책임이니까. 그런 이제 뭐 누가 봐도 빤히 보이는 작전주를 따라 들어가갖고 거기서 손해 봤는데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뭐 손해 보고 한 거를 이제 물어주지도 않고 뭐 자기 책임하에 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그 확실한 좀 이제 좀 내조지를 좀 지어놓고 사실은 좀 접근해야 되는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불쌍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원래 이제 그런 부분은 선진국에서는 공교육에서 금융을 가르치거든요.
미국도 그러하고 영국도 그러하고 아주 어린 단계부터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주는 주 단위별로 의무적으로 공교육을 몇 시간씩 주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각자 도생의 영역에 놓여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불쌍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CDF제도 폐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자면은 이제 주식을 자기가 산 거에 따른 이제 의무와 권한,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뭐 제도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CFD는 이거는 뭐 주식을 산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지금 사실은 가 있는 거고, 애초에 이제 CFD 자체를 허용해 준 이유 자체가 이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영업이 쪼그라드니까 예.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 갖고 좀 이제 증권사의 그 수지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증권사에서 금융위원회나 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래 너네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허용해 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뭐 좀 글로벌하게 보면 예. 이게 소위 말하는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 좀 존재하는 그런 거래 형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만 또 뭐 못하게 하고 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측면은 없어요. 공매도도 그래야지만 이것도 선진국에는 존재합니다. 예. 존재하니까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선진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똑같이 도입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선진국에는 공부가 되어 있어요. 예.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뭔지를 알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제가 그 투자 교실 운영하다 보니까 댓글에 이렇게 나오신 이렇게 의견들을 이렇게 다 들어보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브라질 축구팀에서 통하는 룰을 동네 축구단에 와가지고 똑같이 그 룰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우리 국민들의 투자의 이해도 그걸 한 단계 올려놓은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1인당 GDP나 수출이나 나라의 발전 정도는 진짜 G8에 지금 들어간다 그러는데 금융의 이해도는 가봉이라니까요. 가봉공화국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CFD를 만들어주고 공매도를 그냥 미국 시장하고 똑같은 선진국이란 이유로 거기 해놓으면 누가 판판이 깨지겠습니까? 그건 뭐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도상의 문제뿐이 아니라 금융의 이해도 측면에서 너무 다르다는 거죠. 홍콩이나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구할 줄 모르고 리딩방에도 끌려다니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대학을 멀쩡하게 다 나온 분들도 저렇게 작전 세력에게 돈을 1조나 갖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걸 그냥 여기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갖다 놓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도상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서 이거는 아예 게임의 룰이 다른 게 축구 실력이 아예 달라. 축구 실력이 아예 다 다른데 아니 브라질 축구팀에 통하는 룰을 한국에도 그대로 동네 축구에 갖다 놓고 그 대신에 또 브라질 축구팀은 너희들은 축구를 잘하니까 너희들은 업사이드도 없게 해줄게 라고 가서 축구를 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는 거죠. 브라질 축구팀을 위한 제도겠죠. 네, 그래도 개방된 경제에서 네. 우리 국내 사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만 예를 들어서 안 한다. 그런 경우에 좀 우리 입장에서 좀 국제사회에 나가서 좀 군색하다고 하나요? 뭐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된 논의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는 이슈거든요. FTSE 지수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도 선진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머징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MSCI에서 요구하는 건데 요구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미결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외환 시장이 24시간 돌게 해달라. 그건 정부에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외국인 매매 동향, 수급 주체별 동향을 매일매일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그걸 공시함으로 해서 얻는 이득보다가 폐해가 더 커. 외국인이 사면 옳은 걸로 묘사하고 개인 투자가 분들이 사면은 개미라고 형상화해서 어리석은 투자라고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매도 관련된 건데, 가령 홍콩은 공매도를 우리랑 현재화하는 우리랑 비슷하게 해요. 주요 종목들만 시가총액이 큰 것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시장이 선진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굳이 전 종목으로 공매도를 확산시킨다고 해서 공매도의 순기능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시장에 순기능이 생기려면 제일 선행돼야 될 것은 투자 시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뭐 열리든 어쨌든 홍콩 수준의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국부 유출이 우리 또 가난한 서민들이 평생 동안 벌었던 그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CFD는 아무 관련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CFD를 이제 유지를 해서 장점은 증권사 쪽에서 수수료를 더 얻을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은 지금 이런 이제 주가 조작 이런 거에 쉽게 연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매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대주주가 양도세 회피하는 이제 그런 문제로도 좀 악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증권사면 좋으라고 이 CFD라는 제도가 애초에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거부터 없애야죠. 너무 쉽게 이 CFD 계좌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열려 있어요. 예. 종전에는 3억이든가 5억이든가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예, 전문 투자 자격을 거기다 줬는데 이제 5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우리 웬만하면 5천만 원 다 있잖아요. 5천만 원 나도 있습니다. 진짜. 아니 우리나라의 그 평균 소득 수준으로 1인당 그 GDP가 한 4, 5천만 원 되는 나라잖아요. 지금 환율 곱하면 3만 2천 불에다가 예, 거의 5천만 원 되죠. 곱하면 그럼 우리 여기 주로 투자하신 분이 뭐 30대부터 이렇게 쭉 위로 있으시면 5천만 원씩은 다 있다 보니까, 근데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 그런 이거 레버리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계좌를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매매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적으로 금융 공급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또 세일즈를 많이 했죠. 예. 해서 뭐 얼핏 보니까 거래 대금이 뭐 전년 대비해서 250% 늘었던가 뭐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또 과도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 기업이 벌어주는 이익을 나의 이익으로 가지고 오는 게 투자인데 장중에 호가의 변동까지도 먹겠다는 투자 상품이니 그건 괜히 비용만 많이 발생, 시장을 오히려 많이 왜곡하는 측면이 그런 측면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공매도 실태,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뭐 일별로 변동은 있겠지만 우선 이게 지금 공매도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공매도가 지금 가장 많은 종목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예. 그게 이제 대략 한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2,500개 이제 상장 주식 중에 제일 많다는 거니까요. 예.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이 막 26조, 27조 정도가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한 3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이제 10분의 1, 한 뭐 15분의 1 정도 되는데 공매도 금액, 잔량 금액은 삼성전자보다 더 많으니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비이성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치엠 이런 쪽으로 이제 다 공매도 잔량도 상이고 최근에 거래될 때도 대략
많이 거래되는 데는 이제 전체 매도 물량의 10%, 15%, 뭐 20%까지 막 가고 하니까요. 예. 예,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질 테니까 우리는 그냥 정당하게 공매도 친 거다. 뭐 이런 주장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공매도를 쳤다가 올해 2월 달 정도에 이제 공매도 쳤던 기관들, 외국인들이 크게 한 번 당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인 게 대략 한 10만 원 선에서 이제 20만 원, 30만 원 선 빠르게 올라간 게 이제 1월 말부터 한 2월 중순 정도인데 그때를 이제 그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홍콩 쪽 매니저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이제 홍콩 쪽 매니저들 분들도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에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2월 무렵 돼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유튜브에서 얘기한 걸 보고,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보고, 야, 이거는 우리가 매도로 치면 안 되겠다. 이제 공매도를 걷어야 되겠다. 해서 그게 공매도가 거치면서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넉놓고 있다가 외국계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의 펀드 매니저들이 손해를 많이 봐서 이제 옷을 벗은 매니저들도 있고요, 실제로.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여의도 기관들도 공매도 쳤던 롱숏 펀드들 같은 경우에 데미지를 한번 크게 입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더 올라가니까 옛날에 잃었던 거를 이번에 이제 2배로 더블링을 해갖고 공매도를 쳐서 이제 만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40만 원, 50만 원 할 때 또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만 원 넘어갈 때 또 공매도가 많이 쏟아졌고. 그게 이제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공매도 치는 거야 뭐 칠 수 있고 그거는 뭐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증권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결탁돼 갖고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서 시민들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폐화한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데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하나인데 이제 금융 공급하시는 분들이 다 주식회사 무슨 증권 예. 혹은 주식회사 뭐 모건 스탠리, 한국지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거기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마이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본인들이 매기는 거야. 본인들이 매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매기느냐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은 그분대로 자기의 그 큰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은 그 국책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에 계신 분이 혹은 산업정책연구원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레포트를 써서 이 기업 밸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신력이 있는데 증권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또 그거를 언론에서 또 그렇게 또 밸류션 하는 분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금가 옥저처럼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쓰고 나면 결과적으로 또 누가 피해를 보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어 주가가 예를 들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그 매니저들이 한국의 기업을 탐방을 와서 물어보고 너네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니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고 숏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PB나 자기들끼리 네트워크에서 야 이건 많이 올랐으니까 쇼담하자 그렇게 통화해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매도로 잡히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또 MSCI나 FTSE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외국인들은 장기 펀드들은 사요. 예. 근데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많으니까 매도로 잡히게 되고 매도로 잡히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상한 풍조가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하면 그게 옳은 걸로 비춰지고 주가는 기업이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추종하는 많은 그 강사분들도 계시고 또 수급을 추종하는 많은 언론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을 파는데 개미 그림 그려가지고 개미들은 사고 있다고. 아이고, 저는 그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 가령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이 이제 사자 팔자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가격을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 이 아파트는 시가 8억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얼마 전까지 시세가 12억이었다. 그러면 12억에 팔아놓은 사람은 이 사람에게 확정적으로 살려는 사람한테 8억에 안 맞잖아요. 공급하는 사람이 그 가격 결정권을 고스란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재 있는 증시 생태계에서는 그거를 개선하기가 불가능해요. 다만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수준이 금융 지식의 이해도가 그 가격 시가 8억이 옳은지 틀린지를 가릴 수 있는 눈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봉공화국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지금 태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전체의 눈높이는 애기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는 완전히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갖다가 놓겠다고 하니까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거를 우려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사실은 특히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하긴 공매도 쳐서 계속 손해보고 그러니까요. 반감이 좀 큰 상황이고. 근데 이런 반감이 정당한 건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는 이제 공매도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명분을 대서. 이건 또 뭐 왜 그런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인들이 많이 반감을 가지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제도를 기관들하고 개인들하고 이제 다르게 룰을 적용하니까요. 일단 이제 개인들은 공매도를 치면 3개월 있다가 갚아야 되는데 예. 기관들은 무한정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증거금 같은 경우도 개인들은 지금 한 130% 정도인데 기관은 110%로 이렇게 차별성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110%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가 1억 있으면 10억을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게 좀 계속 우리나라 지금 규정에서는 이제 업틱룰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공매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하는 공매도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적발하려고 해도 수기로 작성되고 있어서 관리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화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관리를. 의지도 의지의 문제지만 하루에도 수천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에 있는 수기로 관리하면서 몇 사람 안 되는 인력, 제 생각에 진짜 수만 명이 달라붙어도 그거를 일일이 그 전산화가 안 돼 있다면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뭐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서 가진금 얼마 물리고 이런 얘기가 뉴스에 어젠가 뭐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전체 중에 일부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일일이 그걸 다 찾아낸다는 게 업틱룰을 위반했는지 어쨌는지 가령 오늘 어떤 회사의 주식에 악재가 나와서 예기치 못했던 유상증자를 대규모한다는 그리고 자금의 용도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아침 9시 땡에 공시가 나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8시 반에 공시가 나왔어. 그러면 9시 땡부터 한 30분간은 거래가 정지될 거 아닙니까? 어떤 주가의 변동을 처리한 공시가 나왔으니까. 그럼 9시 한 15분, 9시 반부터는 거래가 이제 제기가 될 텐데, 그때, 처음에 시작부터 한 칸 안 가니까, 마이너스 10% 갔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없는 주식을 기관 투자가분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분들은 계좌에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합니다. 원래 확인할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규정이 그러한 거고 관례상 작은 데를 제외하고 큰 하우스에는 그냥 당연히 있겠지 생각하고 주문을 받아 실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9시 30분에 막 주식을 팔았어. 그런 다음에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예요. 마이너스 10%에 팔아가지고 오후에 됐더니 뭐 마이너스 25% 됐어. 그러면 슬그머니 사요. 그러면 그냥 진짜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무차익 공매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15% 먹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현재 있느냐? 없습니다. 이 무차입 공매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는 공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일 매매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당일이 지나갈 때까지 자기가 주식이 없는 채로 매도가 돼 있다면 다음 날 결제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는 거의 당일날 이제 공매도와 청산이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그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공매도하고 우리하고 공매도하고 이제 차이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미국은 전산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3개월 지나면은 갚아야 되고 우리는 안 갚아도 되고 무기한 이제 공매도를 쳐도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미국 수준에 맞춰 갖고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는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차입 안 하고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업팅률 없습니다. 업팅률 위반하고 그냥 때려서 팔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데 일단 우리 법규상에는 지금 무차입 공매도도 금지고 업팅률도 지켜야 되는데 업팅룰 그다음 무차입 공매도 금지는 나름대로 우리 시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금융당국에서 그렇습니다. 규정을 해놓은 걸 거 아닙니까? 일단 현행 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은 지켜야 투자자 되는데 보호 차원에서 해놓은 건데 이제 그거를 감시할 절대적인 인력의 숫자가 모자라는 거죠. 그게 뭐 어떻게 진짜 하루에도 뭐 진짜 수천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몇 사람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제 생각은 물리적으로 전수를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이거를 그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공매도인지 공매도가 아닌지를 일일이 모든 거래를 눈뜨고 다 쳐다보고 모니터링을 하려면 수만 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만 쳐다보는 것만 해도 제가 뭐 그런 기법이나 그쪽 관련된 거를 뭐 제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니 모든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제가 주식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개인은 자기 계좌에 주식이 있어야 팔리는데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로 주문이 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매트릭스가 우리 상장된 기업이 뭐 코스닥까지 합하면 거의 4,000개 육박하는데 4,000개 종목이 하루에 접속 매매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그 매트릭스의 숫자는 인공지능이 와도 알파고가 와도 그걸 제대로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 공매도가 이게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야 이거 뭐 가진 자 배불리는 제도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또 비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타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펀드의 좀 역사를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펀드 시장에 제가 이제 대투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한투 대투가 전성 시기였고요. 한 2002년까지 그랬었고 그다음에 2003년부터 이제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이제 그 솔로몬 그다음에 인디펜던스 이거를 이제 좀 출시해서 적립식 펀드 붐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고객들을 다 뺏겼고요. 그때 뺏어 가신 분이 이분이시고 대략 한 2008년 무렵에 이제 그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한 20조 원 정도의 이제 펀드 규모를 자랑하는 되게 이제 큰 회사가 됐었고 그때가 대한민국 공모형 주식 펀드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미래에셋이 이제 펀드 운용을 잘 못해갖고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펀드 시장에서 이제 발을 빼고 이제 주식형 펀드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펀드 시장이 쭉 쪼그러들고 있는 와중에 계속 쪼그러드니까 이제 이 자산운용 업계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헤지 펀드, 한국형 헤지 펀드, 이제 롱숏을 다 롱숏 하는, 그거를 이제 좀 허용을 해달라. 대략 해서 허용된 게 뭐 2015년, 16년 무렵이고요.
이 2015년, 16년 무렵에 들어왔던 이제 롱숏 펀드, 헤지 펀드들이 이제 내세운 게 우리한테 돈을 맡기면 마이너스는 안 난다. 뭐 그렇다고 큰 수익 나는 건 아니고 매년 5%에서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주겠다 하는 거를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지금은 원래 이게 이제 주식형 펀드 시장이 공모형 펀드가 규모가 크고 예. 사모형 펀드가 작은 게 이제 원래 정상적인데 우리나라는 사모형 쪽 펀드가 한 600조 원이 되고 반대로 공모형 펀드는 300조밖에 안 돼요. 완전히 역전이 완전 역전됐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펀드는 아무나 이렇게 돈 넣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일반 서민들도 다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인 반면에 사모형 펀드는 소수의 부자들만 위해서 만든 펀드인데 그 펀드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는 그동안 그 사모형 펀드가 되게 쉽게 돈을 벌어왔다는 이제 반증이고 그 쉽게 돈 번 방법이 바로 롱숏입니다. 롱숏을 해서 그 사모펀드들 하는 여의도 기관들이 이제 여의도에 좀 룸살롱 같은 데 모여갖고 이제 다음 달은 이거를 롱을 하고 이거를 숏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서 이쪽 롱하는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그 다음에 증권 방송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섭외해서 좋게 얘기하고 반대로 숏하는 거는 나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 오다가 올해 들어갖고 갑자기 이제 원래 2차 전지 쪽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숏을 심하게 쳤다는 거는 제가 작년 한 7월부터 저희가 얘기 들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실제로 그 시장에서 되게 이상하게 움직였던 게 포스코 퓨처엠 옛날에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포스코 케미칼이 2배가 주가가 오를 때 에코프로비엠 주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상하잖아요. 같은 이제 양극재고 똑같이 실적이 좋았는데 그 이유가 포스코 퓨처엠은 공매도를 안 쳤고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를 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월달 들어갔고 이게 이제 시장의 가격 발굴 기능에 의해서 그동안 원래 그 포스코 케미칼이 2배 올라갈 때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2배 올라갔었어야 되니까 그게 뒤늦게 반영돼서 2배가 올라서 지금 이제 20몇만 원 가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달이 나서 공매도 쳤던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 많이 난 건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지금 블래시 같은 경우가 뭐 마이너스 한 14%까지 났다는 이제 신문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1, 2% 정도 이제 되게 적은데 이게 개인분들은 보시면은 보통 주식 투자하시면 뭐 30%, 50% 마이너스 많이 나니까 1, 2%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 롱숏 펀드가 돈을 받을 때는 강남의 큰 부자들한테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2배로 더블링 해갖고 공매도를 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활용해서 막 방송 나가서 에코프로비엠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들을 막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표님께서는 이 공매도가 가진 자의 배를 불리는 제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계급적인 생각은 안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저는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다 우리 한나라 내 결의니까 근데 다 골고루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 지론이 남을 해치며 버는 돈은 그 탐하지 않는 게 그게 제 지론인지라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산업도 잘 되고 그 주식을 잘 보면 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어떤 그 묘한 테크닉 쓰지 말고 정석으로 해서 우리 돈 많으신 분들도 돈 더 벌고 가난한 분들도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기관과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부류가 링 위에서 이종 격투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그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 분하고 개인 투자가가 한편 먹고 외국인들 혼내주면서 저 사람들 돈을 우리가 뺏어 먹는 게 그게 우리 국익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 공매도 논쟁이 이게 빈부 차이를 극명화시키는 그 대결 구도로 가는 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어쨌든 다 우리나라의 그 소중한 내 나라 내 동포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도를 보면 이제
그 사모펀드는 가입에 허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액수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제도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조금 오히려 그 사모펀드 가입 허들을 좀 낮춰주시는 게 CFD 낮추듯이 그게 오히려 전 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거액 자산가 분들이 사모펀드로 해서 다 돈을 먹느냐 라임 펀드 혹시 기억나세요? 예, 라임도 있었고 그 전에도 뭐 몇 개 그 해가지고 옵티머스, 예. 옵티머스인가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뭐 이거 SG발 거기도 다 돈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제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사모펀드 가입 한도를 좀 떨어뜨려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안 그래도 남북이 분단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골이 깊어가고 양극화돼 가는데 이 자칫 공매도 논란이 그런 논란으로 비춰지는 거는 좀 본질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주식 보는 눈의 차이거든요. 기관 투자가분들이 왜 우리 개인들하고 같은 편을 먹고 외국인을 혼내줘야지 왜 외국인하고 같이 편을 먹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자꾸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나 그건 제가 사실은 불만이 많죠.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뭐 하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 뭐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다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반 개인들 이게 흩어져 있고 또 이렇게 금융 공교육 못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 이게 코 묻은 돈 뺏어 먹는 거는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잣대 자체가 공정하게 그러니까 구부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잣대가 동일 업종에서도 막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고평가돼서 PR이 너무 높아갖고 이거는 이제 매도다 내지는 뭐 보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주식보다 PR이 더 높은 주식은 더더욱 매도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